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젊어서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텐데요. 파킨슨병도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신경과 조재훈 과장과 함께 파킨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며 일상을 파괴하는 질환, 파킨슨씨병. 노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파킨슨씨병에 대해 신경과 전문의 조재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 파킨슨병이 우선 떠오르는 게 손이나 고개를 떠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되나요? 실제 발생 평균 연령은 55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60세 이상 인구의 약 1% 정도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 10에서 15% 정도에서는 50세 이전에 조기에 발현하는 조기 발현 파킨슨병도 있습니다. 네, 이 파킨슨병이 중풍이나 치매와 비슷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좀 치매와 유사한 점이라면은 네. 파킨슨병과 같이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서서히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영역에 선택적으로 먼저 손상이 온다는 차이점이 있고 네. 파킨슨병은 운동 영역에 먼저 손상이 온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경우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서 생기는 신경학적 질환이기 때문에 네. 편마비나 구음장애, 실어증 그리고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뇌졸중에서도 뇌의 기저핵이나 피지라 조직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네. 파킨슨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혈관성 파킨슨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파킨슨병의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파킨슨병은 뇌 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세포가 네. 손상을 받으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동작을 세세하게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네. 이러한 도파민이 부족해서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나 뇌 흑질에서 이러한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네. 다만 환경 독소라든지 미토콘드리아의 장애 그리고 불필요한 단백질을 처리하는 기능상의 이상으로 어떤 가설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그러면 이 파킨슨병의 위험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파킨슨병의 약 5%에서 네. 유전성 질환이라는 거 밝혀져 있고 약 90% 이상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고령으로 갈수록 유병률과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 2차성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약제라든지 독소 그리고 뇌혈관 질환, 네. 외상 그리고 정상암 뇌수두증이라든지 뇌염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 파킨슨병 하면 뭐 손이나 고개를 떠는 게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실제로 이게 떠는 게 주요 증상인가요? 예, 파킨슨의 주증상은 안정기 떨림과 네. 경직, 운동 완사증, 그리고 보행 장애, 자세의 불안정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안정기 떨림은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때 네. 주로 손가락이라든지 손목과 같은 말단 관절에서 약 4에서 6Hz 정도의 율동적인 떨림이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걷거나 서 있을 때 엄지와 검지가 부딪히면서 떨리는 환약마리 떨림이라 해서 환약을 셀 때처럼 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네. 환약마리 떨림이 특징적으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경직 증상은 우리 몸의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네. 관절을 움직여봤을 때 수동적으로 움직여봤을 때 저항이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네, 또 이 파킨슨병이 진행되다 보면 또 몸의 자세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파킨슨병이 점차로 진행하면서 자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특징적인 파킨슨 양상의 자세는 네. 모든 관절이 굴곡되고 중력에 대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는 자세 반세의 소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로 진행하면서 걷다가 자꾸 넘어지게 되고 또 걸을 때 보폭이 점차로 좁아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잘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파킨슨병이 맞다 아니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진찰 소견이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가 될 것이고요. 네. 하지만 파킨슨병을 감별하기 위한 영상 검사들은 있습니다. 뇌 자기 공명 영상이라든지 PET-CT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파킨슨 유사 증후군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진행성 해상마비, 네. 그리고 다발성 신경계통 위축, 정상암 뇌수두증, 그리고 혈관성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고 영상에서 보듯이 파킨슨 환자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감소되어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이 파킨슨병에 걸리면 마땅한 치료 방법도 없고 서서히 악화되기만 했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치료 방법들이 좀 개발이 됐나요? 파킨슨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물들은 도파민 제제, 레보도파와 같은 도파민 제제와 도파민 효연제, 그리고 항콜린성 제제, 그리고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와 같은 약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도파민 제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파민 제제도 사용하다 보면 점차로 후기 운동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런 후기 운동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뇌 심부 자극술과 같은 방법으로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들이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약물 복용부터 여쭤볼게요. 이 약물 복용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파킨슨병을 완치시키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이 치료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파킨슨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이러한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물을 통해서 질환 진행을 억제하거나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기에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약물 복용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약물을 계속 꾸준히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약물 복용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면 아무래도 좀 세밀한 작업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낙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파킨슨 환자에서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질환의 진행 정도나 환자의 나이에 상관이 없이 환자의 상태를 기능적인 상태를 최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례로 수면이라든지 환자의 기분에 있어서 이득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보호자의 동행하에 또한 보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이클이나 걷기 운동, 수영 운동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조재훈 과장과 함께 파킨슨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이 술과 담배입니다. 너무 오래 또 많은 양을 즐기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조절이 쉽지 않은데요. 술과 담배, 즉 음주와 흡연은 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주와 흡연이 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주 위담한의원 권소연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